가장 어려운 주제가 지역 간 협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중앙 차원의 교류 협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모델들이 좀 정착이 되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지방정부 간의 협력도 아마 그림이 좀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지역 간 협력은 더더욱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가장 어렵다, 모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뭐 인도 지원이라든가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현재 남북관계 혹은 좀 더 발전한 상태의 남북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냐?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우리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가장 복잡하고요, 가장 어렵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뭐 원고 요청을 많이 받고 발표도 여러 번 하긴 했습니다만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재미없다. 그리고 실효성도 별로 없다. 그리고 진행 가능성도 매우 미약하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발전 방향이라고는 했지만 좀 생각을 좀 바꾸자, 좀 인식을 좀 전환하자라는 차원의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좀 더 풍성한 과제, 협력 과제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이거죠? 어디야? 이거? 맞네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조건과 과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이걸 좀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하고 인식의 전환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류협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컨센서스, 거의 합의된, 100% 합의된 컨센서스입니다. 수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과제를 협력 과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이고요. 그건 아무래도 우리는 거의 한 2,000조 가까이 되는 GDP를 만들어내는 나라고요. 북은 얼마나 되나요? 한 400조 정도 되나요? 굉장히 적죠.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수요를 일단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수요만 가지고 교류협력을 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북한이 어떤 분야의 국가 발전 전략을 집중하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수박 겉핥기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분쟁국들이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북한 분쟁국이잖아요.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인식을 한번 확 뒤집어 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쟤네도 저런 거 해? 아니 저기서도 저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인식의 전환을 한번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교류협력 사업을 보지 않을 수 없죠. 18년, 19년입니다. 18년, 19년 가장 좋았죠. 가장 좋았습니다. 그때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실제로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졌느냐? 대부분 보면 협력을 위해서 남쪽에서 준비한 사업들입니다.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정부 간의 지역 간 협력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하긴 했죠. 그러면 서울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를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단체라기보다는 정부가 맞죠. 아니 내가 갖게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지방정부가 맞죠. 우리 시장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그죠? 규모가 좀 작을 뿐이지 정부가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위상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얘기한 거고요. 요거 하나만 제가 따로 데이터를 하나 뽑아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를 꼽으라면 네 번째입니다. 미국에 2개, 일본에 하나. 그러니까 규모나 경제력인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큰 정부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준비사업만. 요즘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을 선생님들이 내주셔야죠. 저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쉽지 않죠? 그죠? 자, 이 정도의 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자정부 부문의 1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자정부, 뭐 인터넷, 뭐 네트워크, 가상공간, 뭐 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준비사업만 맨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준비사업을 꾸준히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 좀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좀 그만하고, 하긴 해야죠. 하긴 하는데 좀 다른 고민 좀 해보자. 좀 세게 뭔가 좀 크게 좀 할 수 있는 거 좀 해보자.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전환,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건 남북 간의 합의된 내용들입니다. 합의된 내용들 중에서 문서로 남아있는 가장 위상이 높은 문서들은 1991년의 기본합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간 합의문입니다. 뭘 할 거냐, 남북 간의 합의를 뭘 할 거냐, 혹은 교류협력을 뭘 할 거냐, 실제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없어? 없어서 못했어? 과제가 없어서 못했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다 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에 구체적인 경제협력, 교류협력 사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걸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모든 6.15 공동선언이 아니고 14선언이죠. 14선언에 이 사업들을 전부 다 제가 등치 큰 것들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작은 사업들을 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하면 된다. 근데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기조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하고 있는, 이미 다 보신 것처럼, 보고 계신 것처럼 공통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입니다. 남북한이 한반도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진행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도 해보고, 부족하면 추가해보기도 하고, 넘치면 줄이기도 하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참 공교롭죠. 그죠? 91년에 등장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조가 가장 최근에 2018년 9.19 평양선언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통적인 기조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그럼 경제만 얘기하냐?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아니, 경제만 균형적으로 발전하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가 균형 발전하면서 시민들 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지역 간의
협력, 그죠? 균형, 편차, 격차 없애는 거죠. 시민들 간의 의식의 격차도 같이 없애야 할 겁니다. 그런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 출발을 한번 해보자. 왜? 어차피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겠죠, 그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냐? 이때 준비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겁니다. 북한은 그럼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도 한번 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젊은 나이에 북한의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권력 세습이다. 뭐 용어는 뭘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했냐? 지난 10년 동안. 한번 볼까요? 2012년에 집권을 하죠. 그죠? 2011년 말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하죠. 12월 사망합니다. 12년에 집권을 하는데 경제관리 개선 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결과를 다 모아서 530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걸 발표합니다. 우리 국가 경제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거예요 라는 발전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농업 분야의 농장 책임관리제. 사실 이 쌍두마차죠. 이 두 개가 실제로 거의 다입니다. 플러스 대외무역. 그러면 하나 국가 단위의 경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단위면. 그런 거죠. 어쨌든 530 조치가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7차 당대회라는 걸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이고 가장 권위 있는 행사죠. 그죠? 여기서 결정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7차 당대회를 36년 만에 복원합니다. 언제? 1980년에 6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할 만한 형편이 못 됐죠. 국가 꼬라지가 엉망인데 무슨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그죠? 먹고 살기 바쁜데. 자, 어쨌든 집권한 지 4년 만에 당대회를 복원하고요. 복원하면서 5개년 계획, 경제계획을 발표합니다. 경제계획도 그때 80년에 마지막으로 세웠던 경제계획이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2018년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북한에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항상 논의되고 있는 게 경제, 군사, 병진 노선이에요. 북한 공부를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경제도 발전시키고 군사도 발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 개 병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 기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그거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경제에다가 다 올인하겠어? 그렇다고 국방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는데 굉장히 선언적이면서도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당에서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이 언제죠? 평창올림픽하고 남북대화하고 북미대화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관계가 개선이 됐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는 그때 굉장히 좋았고요. 북미 관계만 개선이 됐으면 아마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북의 입장에서 보면 아쉽게도 2018년, 2019년은 굉장한 기대를 가졌던 해이긴 합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핵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여전히 말로 엄청 지금 싸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에 8차 당대회를 합니다. 앞으로 당대회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국가 쟤네 그냥 약속하면 하네? 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교롭죠. 2년에 한 번씩 땅. 뭔가 좀 공교롭지 않아요? 2년에 한 번씩? 제가 봐도 저 젊은 친구 저거 보통이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고요. 아마도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뭐야? 2018년 이후에 북미관계 개선되지 않았어. 그리고 대북 제재 열심히 받고 있어. 국경도 봉쇄했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들은 어디에 몰빵하고 있지? 자, 이게 대충 보면 530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겁니다. 농업입니다. 농업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식량 증산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인데요. 2019년에 농업발전 5대 요소라는 정책을 하나 패키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대로만 되면 식량 증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냐? 제 눈에는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뭔가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다. 저 5대 발전 요소에 맞게. 2030년까지 뭘 하겠다? 그 이전에도 뭘 하겠다? 그 결과입니다. 농업의 결과.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권 이후에 농업 부자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괜찮다. 식량 증산이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되고 있어 정도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근에 식량난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언론에는 엄청 나오죠. 식량이 부족해요. 블라블라블라. 부족한데 뭐 어쩌라고. 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런데 식량난이 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잘 모르지만 제한적인 수준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은 식량 생산이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식량 증산 실적입니다. 위에 파란 선은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남쪽에 남농촌진흥청이 농진청이 발표한 식량 생산량입니다. 갭이 크죠?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같죠? 30만 톤밖에 차이 안 나는. 그죠? 그러면 이 이후로는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전 누가 거짓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알아서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시간 없죠? 얼마 남았어요? 10분? 아직도?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죠 지금. 이거 1시간, 2시간짜리를 지금 5분 나오면 오케이. 자, 제일 중요한 게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료입니다. 비료인데 비료는 질소비료, 인비료, 칼륨비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질소비료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비료, 칼륨비료는 생산이 안 돼요. 근데 아주 동네 수준에서는 뭐 인과에서 갈아서 그냥 대충 쓰고 거름 인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충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비료 공장을 만들어냅니다. 2020년에. 엄청 크죠. 그리고 최근에 그 인비료 공장에 필요한 재료를 또 대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소재죠, 소재. 인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겠죠?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아마 인비료까지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되게 많죠? 유기질 비료. 공장 단위로, 전 지역의 공장 단위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거름 이렇게 쌓아서 만들던 거? 그런 거 말고 아예 공장 단위로
시스템을 갖춰서 표준화된 괜찮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라 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도단위, 시단위, 군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이걸로 때우자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농업기계와 이거 며칠 전 얘기입니다. 9월 28일 날 그리고 11월 3일 며칠 전이죠. 정말 며칠 전입니다. 농기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걸 엄청 이제 막 얘네 결심하면 뭐 한다 그러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농기계를 엄청 이게 다 농기계입니다. 이거 한 곳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농기계 만들어서 황해남도에다가 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거 트랙터인데요. 공장을 최근에 준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부족한 거 계속 한다. 계속 한다. 비료도 한다. 기계도 필요하니까 한다. 대신 천천히 하겠죠.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건설입니다. 이미 북한의 건설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건설 김정은 시대의 시그니처 사업이죠. 김정은 시대에 만든 건설 결과들입니다. 대부분 과학자들에게 집을 줬고요. 원산갈마부터 시작해서 양덕온천, 삼지연, 신의주, 블라블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4월 14일 날 지은 것, 그리고 최근에 준공한 것, 그리고 짓고 있는 현재 그렇습니다. 건설 어마어마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건 시골에 있는 집들. 아까 거긴 수도고요. 여기 시골에 있는 집들. 올해 아마 연말 가면 한 10,000가구 정도는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한 2만 5천 가구 올해 1년 동안 아마 그렇게 새로운 집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농업 일단 농업, 건설 그죠? 필요하겠죠. 이거 그냥 땅 파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재가. 이런 거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수요가 엄청나죠. 또 하나 경공업 공장. 이것도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재 북한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향들입니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동향들입니다. 또 하나 분쟁국의 경제협력 사례입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죠.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들 있죠. 비슷한 나라들 있습니다. 최근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됐던 중국하고 대만. 지금도 언론 이렇게 열어보면 그런 거 많죠. 중국이 곧 대만을 침략할 것 같아.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실제로는 이러고 싸웁니다. 실제로는. 2018년에 이거 대만 해협에서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중국군들이 군사훈련하고 있고요. 실탄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20일 올해죠. 오보가 떴는데 대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다라는 오보가 떴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SNS에서. 그 막 뭐 사재기하고 도망가고 뭐 난리가 진짜로 그랬습니다. 대만에서. 근데 나중에 오보로 판결 났죠. 어떤 유튜버가 이걸 만든 겁니다. 유튜브 되게 문제 많습니다. 그죠? 자, 이겁니다. 대만하고 중국의 경제관계입니다. 200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대만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 선이 뭐예요? 대만이 수출한 거예요. 빨간 선은 수입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그럼 보세요. 맨날 흑자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걸 올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게을러서 못 올렸는데 올해 그럼 어땠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역 데이터를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음모론 같은 거죠. 아니 이런 걸 버린다고요? 이렇게 쌓아온 역사를 걔네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중국 떼놈들 어떤 애들인데. 아, 여기 혹시 중국분 안 계시죠? 떼놈들 어떤 애들인데 이렇게 쌓아놓은 역사를 버리겠습니까? 바보예요? 중국도 대만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대만도 중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 중간재 수입한 겁니다. 수출입한 겁니다. 다 중간재예요. 우리 중국하고 무역 똑같아요. 구조가 대만하고. 중간재예요. 소비재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 만든 겁니다. 어디 홍콩 대마으로 홍콩하고 마카오 포함해서 더 크죠? 수입이 더 큽니다. 홍콩도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으로부터. 마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이걸 버려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시진핑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걸 못 버리죠. 자,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이건 버리죠.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분쟁국이 중동 지역입니다. 이런 거 아세요? 요르단 회교도 국가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은 맨날 싸우던 나라입니다. 요르단 안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개성공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골 때리죠. 걔네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안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우리 개성공단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땅과 노동력은 그 지역에서 되고 나머지는 건설하고 운영은 개발자들이 합니다. 엄청 잘 나가고 있죠? 매출 계속 오르고 있죠? 사업 분야도 점점 늘어나죠? 노동자 숫자 점점 늘어납니다. 공단을 자꾸 내려갑니다. 옆으로 새로 개발합니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완전 앙숙입니다. 완전 앙숙.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딱 끝나고 나서 이 개성공단을 딱 만들고 나서 이 시점부터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집트는. 대신 말로는 싸웁니다. 험악하게 외교부 대변인들이 나서서.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실제로 전쟁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여기 배 뚫고 안 들어옵니다. 그죠? 욕으로는 싸워도 됩니다. 우리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밥값은 해야 돼서 오늘 과제를 도출하신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2030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이 서울시 수준에 맞잖아요. 그죠? 세계 4대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란다. 도시정부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2030, 2034 남북공동 월드컵 개최 추진. 현재 30년까지는 얼추 된 것 같고 26년까지는 얼추 된 것 같고요. 30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개최지 선정하고 있는 관계 다 대중입니다. 다 도중입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한강 대동강 물관리 이런 거 좀 한번 해볼 만하죠. 득치 큰 사업들이죠. 그리고 도시교통 좋죠. 우리 뭐 전철 끊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멋지잖아요. 이런 거 한번 적용할 만하죠. 북한도 최근에 붐비는 지역에서는 차가 막힌답니다. 이런 시스템 잘 동원해주면, 관리하는 시스템 잘 이양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이 높겠죠. 자, 대충 이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식을 좀 바꾸자. 서울시가 언제까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작은 단위의 준비만 하고 있을 거고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만 계속 할 거냐? 이제 좀 준비 좀 잘해서 큰 사업 좀 시원시원하게 밀고 나가고 한번 질리기도 하는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이미 되지 않았나? 오히려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서없이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